거기 444페이지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 파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왜 잘 내냐면은요, 다른 거 없고요. 어저께 잠깐 써드렸었는데 우리 날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3월 31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사장님이라고 치면 3월 31일 날 물건 팔았다고 할 거예요? 4월 1일 날 팔았다라고 할 거예요? 4월 1일 날 팔았다라고 하고 싶죠. 왜냐면 3월 31일이면요, 이때까지 세금 내야 돼요. 4월 25일까지. 근데 만약에 하루만 바꿔서 4월 1일로 하면은 7월 25일까지 세금 내면 돼요. 그러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하루만 바꾸면 세금을 3개월 후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3개월 후에 낼 돈으로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날짜를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맘대로 바꾸지 마시고 국가가 지정해준 날짜 안에서 신고하세요 라고 이제 날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바로바로 신고 안 할 거잖아요. 최대한 늦춰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라면. 근데 뭐 저는 사업을 안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앞에 보세요. 445페이지 거기 진한 글씨들은 한 번씩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판매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외상,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도 기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도하면은 물건을 받으면은 물건을 보내주면 판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보냈어. 그러면 과거에는 물건 보낼 때 세금 계산서도 같이 보냈거든요. 왜냐면 물건 보내는 날이 물건 판매한 날이니까 그날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가공.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가공을 맡겼어요. 그래서 가공을 맡겼는데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가공을 맡겼는데 이제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가공 끝났으니까 돈 주세요. 그럼 가공 끝났다 그래서 돈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돈은 언제 주는 거냐면 이 가공된 물건을 내가 받은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돈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받는 순간 돌변하는 사장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공 끝났다 그래갖고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물건이 별로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AS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엉뚱한 얘기하시는 사장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은 한 번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뒷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요거는 좀 관련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 필라테스라고 있죠. 여자분들 많이 하시는 운동. 그래서 전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필라테스 사장님이 최근에 장난을 치셨대잖아요. 무슨 장난을 쳤냐면 싸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은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 헬스장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했어요. 싸게 해갖고 손님 많이 모은 다음에 폐업 신고해버린 거죠. 그리고 문자만 하나 딸랑 보내고 끝이죠. 폐업한다.
돈 주겠다. 그래놓고선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옛날에 저기에서 많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셨더라고요. 그 헬스장에서 많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요거 잘 봐주세요. 폐업. 폐업은 폐업하는 때예요. 요것도 시험 문제 답으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때라고요? 폐업하는 때. 그거 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요것도 잘 나와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일단 정리해 보세요. 요것도 좀 잘 봐두세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장기의 뜻이 뭐죠? 몇 년보다 길다? 1년보다 길다. 할부의 뜻은요? 몇 회 이상? 네, 2회 이상. 일시불은 할부 아니에요. 그래서 2회부터는 할부로 봅니다. 뭐 2달, 3달 그렇게.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1년보다 긴 거예요. 그래서 뭐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그러면 우리가 장기 할부 하는 이유는 대부분 금액이 커서 하는 거예요? 금액이 작아서 하는 거예요? 금액이 커서 하는 겁니다. 이럴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1,000원 갖고 36개월 할부했어. 이럴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1,000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에 다 내지. 근데 1억이야. 1억 한 번에 다 내면 행복은 하겠죠. 내가 그만큼 돈이 많은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1억을 한 번에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할부로 나누어서 냅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이것도 똑같아요. 왜 한 번에 다 안 주고 중간에 따로따로 나누어서 돈을 줘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우리가 금액이 너무 큰 거는 한 번에 뭔가 다 해결하기에는 좀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이 완성도 기준 지급은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건물이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1억 주고 30% 완성하면 3억 주고 70% 완성하면 4억 주고 100% 완성하면 나머지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잖아요. 한 번에 다 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 자체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러면은 나누어서 주는 거죠. 근데 결론은 금액이 큰 것들은 한 번에 준다, 나누어서 준다? 나누어서 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3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언제 낼 것이냐? 돈 받기로 했을 때 돈 받아서 뭐 하면 되죠?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받기로 한 날을 과세 대상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요거는 세무할 때 따로 외울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기적일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선적은 배에다 싣는 거고요. 기적은 비행기에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싣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어디에다 실을 거냐. 예,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배에다 실으면 선적, 비행기에다 실으면 기적.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있죠? 보시면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446페이지 특수에 간주임대료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건 이제 세무 때에도 또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간주임대료는요. 이걸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이것 때문에 세금 걷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걷냐면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뭐죠? 예, 뭐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 없이 돈 버는 거를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거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불로소득이 늘어나면은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부동산, 그 다음에 뭐 배당이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코인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많이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불로소득 모든 사람들의 꿈이긴 합니다. 이걸 한다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퍼센트로 봤을 때 망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 예, 이걸로 돈 버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예. 근데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기는 버는데 잘못되는 케이스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예,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라는 제도를 둬서 그 보증금 우리가 내잖아요.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여본다라기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일해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은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돈으로 돈 버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돈 벌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강남에 알짜배기 건물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들은 몇십억에서 몇백억 하잖아요. 맞죠? 주식으로 돈 벌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될 만한 데다가 몇십억씩 때려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 터질 게 다 대출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보고 놀랐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계시죠.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뉴스에서 본 거니까. 현재 자영업자분들 대출액이 1000조래요. 1000조래요. 조. 1000억이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해서 계속 터질 거래요. 대출액이.
근데 터지는 게 이제 좋은 얘기로 터진다가 아니잖아요. 못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출액이 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 10% 더 내게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간주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 임대료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금은 걷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가짜 임대료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날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날짜 잡기가 어려운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요, 마지막 날로 봐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봅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몇 월 며칠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날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거는 실기 쪽에 나옵니다. 전산 세무 때. 그거는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455페이지 보시면은요, 영세율과 면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 봐주세요. 영세율과 면세. 또 영세율과 면세라고 있는데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요,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세금은 안 내요. 네, 둘 다 안 냅니다. 왜냐면 영세율은 0이라 안 내고 면세는 면제받아서 안 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둘 다 안 내는 건 똑같은데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영세율은 환급이 돼요. 환급이라는 게 돌려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려주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환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급이 가능해요. 그것도 조기 환급이라 그래서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근데 면세는 환급이 안 돼요. 세금도 안 내지만 마이너스가 나와도 안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 그래서 법에서 돌려주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게, 그 다음에 영세율은 주로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수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저께 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출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뭐냐면은 빨리빨리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꼭 필요한 것들. 그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이분들하고 관련이 높아요. 저소득층.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한테 이 세금적인 문제를 덜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소득층 분들의 최대 단점이 소득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내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도 적은데 세금도 내야 되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관련돼서 이제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역진성이 이게 역진성이에요. 앞에 보시면 만약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만약에 면세 쪽에다가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30% 쓴 거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50만 원을 써서 50%를 썼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1000만 원에서 이제 700만 원이니까 70%만큼은 세금을 내는 거고, 요분들은 50만 원 썼으니까 50%만큼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금액적으로는 요분들이 많이 쓰겠죠.
예, 근데 비율로 봤을 때에 세금 관련돼서 들어가는 금액이 훨씬 더 어떻다라고 보는 거예요. 많다. 이렇게 해서 그 면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면세제도예요. 예, 저소득층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요거 하나 빠졌네요. 면세는 계산서예요. 그래서 요걸 역진성이라 그 똑같이 내는 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지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해소는 절대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소시키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밖에 없냐면 모든 점원들이 세법의 박사가 돼서 물건 팔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1년에 얼마 버세요? 이런 거 다 물어봐 갖고 맞게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세 제도라는 걸 줘서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역진성 완화랑 그 다음에 뭐 발행해야 된다고요? 계산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45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그래서 45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2번에 거기 456페이지 밑에 2번에 내국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라고 있어요.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요거는 이제 분기할 때 할 겁니다.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목요일날 그거 관련돼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밑줄 쳐져 있고 일단 영세율 그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그것만 좀 봐두시고 교재는 458페이지. 솔직히 456페이지는 크게 볼 거 없어요. 면세. 시험에 면세 종류 잘 물어봅니다. 무슨 종류 잘 물어본다고요? 면세 종류. 그거 잘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면세 종류 물어볼 때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냐? 네,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게 그나마 제일 쉬워요. 그래서 거기 밑에 면세 대상 좀 볼게요. 거기 면세 대상 보시면 첫 번째로 미가공식료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공식료품의 특징은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면세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저쪽이에요. 어느 쪽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마트 가면은 소 파는 데 있죠. 한우, 미국산, 호주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면세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실제 솔직히 얘기해서 저기 한우 먹고 싶잖아요. 근데 한우는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호주산이나 미국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호주산이나 미국산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비싸. 그러면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면세라는 걸 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보시면 국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산인데 안 먹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저께인가도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꽃 안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꼭 뭐 안 먹는다 그러면 꼭 특수한 거 갖고 오시는데 특수한 것 좀 갖고 오지 좀 마세요. 뭐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먹는 꽃 있는데요. 저도 알아요. 그런 건 이제 특수 케이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먹는 꽃 아니고 일반적인 꽃입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잡초 안 뜯어 먹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국내산 애완용 돼지 면세입니다. 애완용이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근데 그냥 돼지는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면세입니다. 왜냐면 그냥 돼지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에 따라서 수입이 되냐 안 되냐가 좀 나누어지기는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수돗물은 면세거든요. 근데 생수는 과세입니다. 수돗물은 면세예요. 근데 생수는 과세.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예요. 연탄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연탄은 면세. 그 다음에 저기 미음에 보시면 여성분들 위생용품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는 면세예요. 비읍의 별표 3개. 역외군속 용역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역외군속 용역 나오면 제가 앞으로 2가지 적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무슨 버스요? 전세버스. 네, 전세버스가 관광버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요. 비행기, 배, 택시 다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 들어가셔갖고 사장님이 외국으로 출장 가셔.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 그럴 거냐면 저희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외군속 용역에서는 전세버스 빼놓고는요. 세금계산서 면제 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속버스 중에서 우리 고속버스라고 있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그래서 우리 고속버스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프리미엄 버스라 해서 황제버스 있고 우등버스 있고 일반 버스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제일 많이 타는 버스가 일반 버스잖아요. 그래서 일반 버스까지만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집도 면세예요. 네. 그래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이게 뭐냐면 우리 월세나 전세 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면세 적용을 해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네. 우리가 월세 전세 왜 살아요? 솔직히 돈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 많으면은 월세 전세 살 거예요? 매매해서 살 거예요? 매매해서 살 거죠. 그래서 집 관련돼서는 의식주 관련돼서는 면세가 많아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 국민후생 용역에서 여기 잘 봐두세요. 우리 약국 있죠?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요거 있어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 갔다가 약국 가잖아요. 그거는 면세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로 약국 가면은 그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가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일반 의약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과세고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면세예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애기들 워낙 안 낳기 때문에 그 애기들 관련돼서도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과세예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 법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면세입니다.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건 안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 영역에서 저기에 밑줄 쳐져 있죠.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예요. 우리가 학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학원 중에서 운전면허학원은 과세. 대부분 학원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광고는 과세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그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중에서 전문가들, 예, 일명 전문직 있죠. 예, 전문직들은 과세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전문직 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죠. 예,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끔 세팅 자체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거기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세무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거는 세무 때 좀 중요한 파트라 그 파트는 세무 때 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466페이지 후다다닥 하고 시간이 되면 실기를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라고 있거든요. 제가 과세표준만 보면 쓰는 게 있어요. 과세표준만 보면 이걸 씁니다. 뭘 쓰냐면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과세표준의 뜻이 뭐라고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보실 게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뭐라 그랬어요?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리고 분계는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내일 정도에 할 것 같은데요. 분계는 이렇게 돼요. 분계할 때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부채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거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적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466페이지 밑줄 쳐져 있고 진한 글씨에 저렇게 써 있잖아요.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매출액이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는 아니고 거의 일치한다예요. 또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 거기 위에 박스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는 저희 쪽지 시험 볼 거에 있습니다. 그 2장짜리 단어 드린 거에 있어요. 467페이지에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거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환입의 뜻이 반품입니다. 우리 반품한 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반품한 거는 판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애누리하고 할인은 깎아준 거예요. 우리 깎아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깎아줬으니까 나는 그 돈을 구경도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도착해야 이거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잖아요. 네. 도착 안 하면 그 물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명 무슨 주의라고 해요? 도달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판 거야, 도착 안 하면은 못 판 거야.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근데 파손이라는 건 부서진 거예요. 파손, 훼손은. 멸실은 뭐 된 거죠? 없어진 거죠. 이거 내가 만약에 홈쇼핑에다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물건이 오다 없어졌대. 그러면 그 물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 받을 수 있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도달 기준이니까.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물건 다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건 뭐냐면 내 돈이 아니에요. 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국가에서 도와주려고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조하는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받아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받으실 분도 있을 건데 그 뭐냐, 실업급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실업급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세금 안 떼고 있는 그대로 다 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떼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국가에서 좋은 일 하려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원의 효과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안 하겠다? 세금을 걷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소주나 맥주 사시면, 네, 병맥주, 병소주 이거 사면은 그거 갖다 주면은 나중에 돈 주세요, 안 주세요?
주죠. 예, 그게 하나의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주를 먹고 그 소주병을 나중에 갖다 주면은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럼 이거는 물건 판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제 그 술 먹는 데에서 춤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 현금으로 해서 팁 주는 거 있죠. 예, 이거를 누가 갖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회사가 가져가면은 세금 내셔야 되고요. 직원이 갖고 가면은 부가세 안 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종업원이 갖고 가면은 이거 내야 되거든요. 소득세. 근데 회사가 갖고 가면은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누가 갖고 간 걸로 확인된 거는 세금 낼 필요 없다. 종업원.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건 뭐냐면 연체라는 건 늦게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 늦게 주면 일할 계산해서 이자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키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원금만 안 띄어 먹어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자만 잘 주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보면은 대부분 뉴스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이 이자에 혹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은행에서 3% 주는데 어떤 사람이 10% 주겠대. 투자하면. 그리고 이자를 한 3개월치 받았어. 6개월치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욕심냅니다. 사람인지라. 무슨 욕심내요? 투자를 더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도망가요, 안 가요? 가죠. 네. 그래서 항상 뭐 하실 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절대로 날로 먹는 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짜로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남 가르쳐 줄 거예요? 나 혼자 할 거예요? 나 혼자 할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하면은 100%돈 벌어. 그러면 남 안 가르쳐줘요. 어떤 바보가 남을 가르쳐줘요. 나 혼자 다 해야지. 나 혼자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돈 버는 방법 알려준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거나 진짜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전 솔직히 저쪽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는 해요. 사기꾼 쪽에. 왜냐면 저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사기는 아니었지만 사기 비슷하게 몇 번 당하고 나서부터는 사람 못 믿겠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도 요거 나중에 요것도 좀 암기로 대체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69페이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에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를 하신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거기 위에 보시면 수익 관련돼서 박스 있어요. 네, 거기 박스를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거기 박스에 수입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수입하면 세금을 이렇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은 관세 과세 가격. 근데 이거 우리가 계산 안 합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계산해서 줘요. 우리가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여기에다 관세,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요런 다양한 세금들을 붙여서 물건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세금을 덕지덕지 붙이냐면은요. 덕지덕지 붙이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그대로 팔면은요. 한국 망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쌀까요? 한국에서 만든 게 쌀까요?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온 게 싸죠. 싸니까 외국에서 갖고 와서 한국에다가 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대로 들어오면은 이게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 물건에다가 여러 가지 세금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건을 살 때 우리나라 물건하고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한국 물건이 팔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한국 물건 거의 안 팔릴걸요? 어떠면 안 팔리냐면 한국 거 1,000원이고 수입한 거 100원이야. 뭐 살 거예요? 수입한 거 사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한국 거 1,000원이고 수입한 거 700원이야. 그러면 외국 거 살 수도 있지만 300원 정도 차이면 한국 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가격을 여러 가지 세금으로 해서 약간 상승시키는 이유는 이런 거를 안 해놓으면은요, 한국 물건들 다 망해요. 왜냐면 한국 물건들이 좋다라고 소문은 나긴 했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한테 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중국 물건 죄다 사다가 한국 와서 원가 그대로 팔아버리면 한국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 수입할 때 여러 가지 세금들을 붙여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예전에 이거 시험 문제 요거 물어봤어요. 다음 중 수입할 때 세금 안 떼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정답은 취득세였어요.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고 취득세라는 건 내가 그 물건을 살 때 내는 겁니다.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세 나오는 거는 뭐 건물이나 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구입할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근데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라 요거는 물건을 살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